직전에 올렸던 한국 액션 중독자 영상 댓글에 어떻게 이 배우를 뺄 수 있냐는 말이 많았어서 바로 입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에선 액션 중독자라고 부를 수 있는 배우가 미국처럼 많지 않아서 걱정했었는데 댓글 달아주신 덕분에 더 알아보니까 숨어있는 액션 중독자들과 지리는 차기작들이 생각보다 많았고 한국 액션 영화에 아직 희망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오늘은 남은 한국 액션 영화의 희망인 배우들에 대해 빠짐없이 소개해드릴 텐데 혹시나 또 빠뜨린 사람이 있다면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피지컬로만 보면 액션만 무조건 파야 하는 남자들의 로망, 일명 소간지 소지섭입니다. 지금부터 내가 고선으로 와야 보여. 소지섭은 생각보다 액션에 미쳐있었던 기간이 길었는데 큰 키와 태평양 어깨로 액션만 했다 하면 그 아우라가 장난이 아니었죠. 최근엔 크게 기억에 남는 액션 작품이 부재한 상황인데 올해 6월 지리는 액션 하나로 컴백 예정입니다. 바로 웹툰 실사화 시리즈 광장이죠. 저는 약속을 지켰는데 회장님들은 그러지 못하셨네요. 원작 웹툰도 액션 장르에서 레전드 작품인데 실사화 라인업이 거의 신세계급입니다. 허준호, 안길강, 이범수, 차승원까지 간만에 범죄 느와르 액션 하나 제대로 뽑힐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요. 최근 추가로 공개된 공신 예고편에서 웹툰에서 유명했던 개주한 야구 배트도 등장했습니다. 끝에만 5kg 스탱을 더해 파괴력을 끌어올리는 무시무시한 무기죠. 티저 예고편에서 봤던 범죄도시 느낌의 가벼운 액션이 원작 팬들한테 실망감을 안겨줬다면 이번 액션 클립은 훨씬 묵직해 보여서 그래도 기대치가 올라간 상황입니다. 끝내야지. 전부 다. 그런데 소지섭은 생각보다 데뷔하자마자 바로 주연급으로 등극한 케이스는 아니었습니다. 주니어 국가대표로 발탁될 정도의 실력을 가진 수영선수 출신이죠. 그러다가 S 의류 브랜드 모델에 지원하고 1등을 하게 되는데 이 오디션이 얼마나 대박이냐면 최종 후보에 원빈과 송승헌이 있었습니다. 결국 원빈이 떨어지고 송승헌이 붙어서 소지섭과 나란히 모델로 데뷔하는데 S 브랜드 사장님은 둘 다 이렇게 잘 될 줄도 몰랐고 원빈까지 놓쳐서 사진 볼 때마다 울고 있을 것 같죠. 웃기지 마. 얼마면 되겠냐. 그리고 소지섭은 바로 남자셋 여자셋으로 데뷔하게 되는데요. 한동안 조연급으로만 나오며 큰 주목을 못 받았습니다. 반면 송승헌은 90년대 스타일의 꽃미남 비주얼로 거의 바로 주연 자리를 꿰찹니다. 그렇게 비교가 되던 와중 발리에서 생긴 일로 전국민에게 얼굴을 알리게 되는데 이때도 소지섭은 조인성 인기에 압도돼 앞으로 조연급으로만 전전해야 하나 걱정했다고 하죠.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냐? 그런데 진짜 한치 앞을 모르는 게 같은 해에 공개된 작품으로 스타 반열에 등극하게 됩니다. 바로 눈의 꽃 BGM과 함께 전설이 된 드라마 미안하다 사랑한다입니다. 밥 먹을래? 나랑 뽀뽀할래? 밥 먹을래? 나랑 같이 죽을래? 소간지라는 별명도 이때부터 시작됐는데 기존에 없던 마초적인 상남자 이미지가 독보적이어서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모두 팬으로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액션 영화에도 도전하는데 아는 사람은 아는 영화는 영화다입니다. 비교적 저예산 영화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대 이상으로 흥행해 130만 관객을 동원해버렸죠. 여기서 영화배우가 되고 싶은 깡패 강패 역을 맡았었는데 소간지가 왜 소간지인지 납득시켜버립니다. 진짜 아시죠? 그리고 슬슬 액션 중독 증세가 나타나며 액션에 올인한 영화가 있었으니 바로 회사원입니다. 존윅이 나오기 3년 전에 존윅과 비슷한 킬러 세계관을 갖고 나온 영화인데 킬러들이 회사의 직장인이라는 컨셉에 더 집중한 영화죠. 월급쟁이는 월급 끊길 때까지 회사에 빼를 묻는 기다. 전체적으로 평점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퇴사를 꿈꾸는 직장인들에겐 10점 만점의 영화로 유명합니다. 그만둔다고. 그만둔다고! 그 이후 구남도에서도 액션에 집중한 종로 1장 역할로 나오며 흥행에 성공하고 액션에 더 집중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액션보다는 죽은의 태양이나 내 뒤에 테리우스 등 2010년대 스타일 로맨틱 코미디로 대성공을 거두며 영화 작품 수가 현저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에 차기작으로 하필 외계인 시리즈를 고른 탓인지 현재 발표된 차기작이 부재한 상황이죠.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고 있지만 그동안 해외 영화 투자 쪽에서 상당한 커리어를 쌓았습니다. 최근 대박난 서브스턴스도 소지섭이 투자한 영화죠.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과감하게 도전하는 스타일인 것 같은데 소간지 시절 힙합에 대한 열정도 유명하죠. 그래도 확실히 소지섭한테 제일 맞는 건 액션인 것 같아서 넷플릭스에 6월 6일 공개되는 광장을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많은 청소년들을 옥상으로 이끌었던 청춘 스타 권상우입니다. 네가 그렇게 싸움을 잘해? 옥상 올라와. 권상우 액션하면 조건 반사적으로 말죽거리 잔혹사만 기억날 수도 있지만 무려 처음 찍은 영화가 액션 영화였습니다. 바로 화산고에서 무술의 정점을 찍은 학교 1인자로 나왔었죠. 어디서 배운 무공이냐?
정체를 밝혀! 진짜 화상고는 시간이 갈수록 컨셉이나 액션 측면에서 혁신적이었어서 재평가가 시급한 작품 중 하나인데요. 아무튼 권상우는 액션만 하기엔 너무 훈훈한 비주얼 탓에 다른 장르에도 도전하는데 동갑내기 가해하기로 전국민에게 얼굴을 제대로 알립니다. 그리고 같은 해 나온 정통 로맨스 드라마 천국의 계단까지 흥행하며 2003년은 권상우의 전성기에 가까웠죠.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그리고 2004년 드디어 탑을 찍게 됐는데 바로 그게 말죽거리 잔혹사입니다. TV에 나오면 무조건 볼 수밖에 없는 레전드 영화 중 하나였는데 이때 권상우의 임팩트가 너무 강한 탓인지 액션 영화 비중이 높아지게 됩니다. 유지태랑 나왔던 범죄 느와르, 야수, 말죽거리 잔혹사, 전쟁 스피노프 같은 포화 속으로 그리고 마동석과 함께했던 통증까지 액션 장르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액션 중독자의 길을 걷게 되죠. 그러다가 연기 방향성에 한번 큰 전환점이 생기는데 2015년 탐정 더 비기닝 때부터 드라마든 영화든 신의 한 수 기수편을 제외하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약간 코믹한 이미지의 아재 역할을 많이 맡게 된 것이죠. 깜짝이야. 그렇게 액션과 코미디를 특유의 비율로 섞은 권상우만의 시그니처 장르가 정립되는데 최근에 흥행한 히트맨 1, 2편이 대표적이죠. 그리고 액션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액션을 할 수 있는 나이라 생각하고 항상 작품이 없어도 꾸준히 몸을 만들고 있다고 했죠. 개인적으로 말죽거리 잔혹사 후속작 한번 보고 싶은데요. 전 세계적으로도 예전에 흥행했던 시리즈를 되살리고 있는 주제라 말죽거리 잔혹사도 어떤 설정이든 나오면 천만 각일 것 같습니다. 옥상 올라와. 다음은 국내 양아치 연기 권위자 류승범입니다. 들이 싸가지 정말 존나 없네 이 씨. 뒤질래? 한동안 작품 활동이 뜸했다가 최근 무빙과 가죽계획과 같은 액션물에서 지리는 임팩트를 보여주며 제2의 전성기에 진입할 것 같은 상황인데요. 자식을 숨기려고 해. 본인의 의지에 따라 작품을 쉬어서 그렇지 꾸준히 연기했으면 거의 이병헌과 어깨를 나란히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미 많이 아시는 것처럼 친형 류승헌 감독의 권유로 데뷔한 걸로 유명합니다. 양아치 역할을 찾다가 집에 가보니 양아치 한 명이 있길래 캐스팅했다는 썰은 믿거나 말거나 전 국민이 알 정도인데요. 이처럼 액션 감독인 형 때문에 시작부터 액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류승범이었습니다. 그리고 데뷔작인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 해서 양아치 역을 선보이는데 진짜 연기 1도 모르는 일반인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였죠. 일한 만큼 돈 주는데 더 이상 뭘 바라냐? 그 재능은 업계에서도 금방 소문이 퍼져서 데뷔한 지 1년 만에 황정민과 공동주연으로 와이키키 브라더스를 찍는 이례적인 커리어를 쌓게 됩니다. 그러다가 품행제로로 또 한 번 양아치 연기를 하게 되는데 이 영화로 양아치 국내 1타 강사로 등극하게 됩니다. 아침에는 책들 보고 교양을 먹어야지. 새끼들이 도시락이나 까쳐먹고 앉아있고. 그리고 어릴 때 TV에서 주구장창 봤었던 아라한 장풍 대작전으로 또 한 번 흥행에 성공합니다. 그렇냐? 이 모든 영화가 형의 작품인데 이때 거의 모든 액션을 류승범 본인이 수행했다고 하죠. 아이씨 벌써 지쳤나봐? 한 게임 더? 그리고 형은 동생을 볼 때마다 양아치 역할이 떠올랐는지 최민식과의 주먹이 온다, 그리고 황정민과의 부당거래에 연속으로 양아치 역할을 맡기게 됩니다. 특히 부당거래의 류승범 대사는 한국 영화 역사상 길이 남을 명대사로 손꼽히는데요. 호의가 계속되면은 그게 관리인 줄 알아. 확실히 류승범은 형의 작품에서 가장 빛을 발했지만 실제로 본인의 스타일은 형과는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른 감독들과 찍은 영화들은 기존 이미지와 너무 달라서 그랬는지 흥행에 실패하게 되죠. 너의 길을 가라. 생쇼를 하고 앉아있네.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형 작품을 만나면 대박이 터지는데 바로 베를린입니다. 이때 북한의 첩보요원으로 나왔는데 틀에 박힌 폼 잡는 빌런이 아니라 진짜 북한 간첩 느낌을 제대로 살려서 살벌했었죠. 가장 믿음이 가는 사람이 가장 의심을 받아야 할 사람이다. 스탈린 동지가 한 말입니다. 그리고 류승범은 갑자기 거의 은퇴한 것처럼 해외를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본인의 정체성을 찾아서 떠난 휴식과 같은 여행이 해외 정착으로까지 이어지게 됐고 최근엔 슬로바키아에서 아이까지 낳아서 가정을 꾸린 상황이죠. 그리고 가정을 꾸린 직후 다시 연기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돌아왔다고 하는데요. 육아 때문에 회사 출근하는 게 좋아졌다는 아빠들의 말이 진짜인 것 같죠. 다시 돌아갈래! 아무튼 그 덕분에 무빙에서 다시 류승범을 만날 수 있었는데 타고난 연기력은 녹슬지 않았고 오히려 발효된 모습이었습니다. 현재 무빙은 시즌2까지 제작 확정됐고 2026년부터 촬영 예정인데요. 이 시점에서 한 번 더 형이랑 합쳐서 제대로 된 액션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왕돈가스 먹어. 다음은 이전 영상 댓글장에서 왜 안 포함시켰냐고 가장 말이 많았던 이병헌입니다.
모델에서 배우로 전향했던 많은 배우들과 달리 KBS 공채 14기로 처음부터 배우로 데뷔했습니다. 그러다가 SBS와 지금은 잘 없는 전속 계약을 체결하고 1995년부터 2003년까지 거의 SBS 드라마에만 출연했죠. 그리고 그 마지막 작품이 SBS 대기획 올인인데요. 올인은 진짜 한국 드라마 역사에 남는 명작으로 평가받는데 당시엔 어마어마한 금액인 60억이 투입된 블록버스터급 드라마였습니다. What are you looking at, little man? Shut up and just play the game. What? Want some? Get some! 최고 시청률 47%로 TV 있는 사람의 절반은 봤던 흥행작이죠. 한편 데뷔 후에 영화도 줄곧 병행했는데 하나같이 흥행에 실패합니다.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지만 병원이 형이 영화계에서 존재감이 없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실력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뜨게 돼 있죠. 그리고 만난 작품이 2000년작 공동경비구역 JSA입니다. 형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결국 우린 적이야. 이 영화 이후 드라마 스타에서 영화배우로 완전히 전향하는데요. 하지만 역시 박찬욱이었는지 그 직후 주연 작품 5개가 모두 흥행에 실패합니다. 뭐라고 말 좀 해봐요. 무슨 말이든지 좋으니까. 키스하실래요? 그렇게 박찬욱 빨이었다고 생각이 들 때쯤 개봉한 느와르 액션 영화가 있었으니 지금도 짤로 유튜브 쇼츠 피드를 항해 중인 달콤한 인생이죠. 바로 이 영화에서 지금 우리가 아는 눈빛 연기의 달인 이병헌의 연기력이 가장 잘 부각됐었습니다. 저한테 왜 그랬어요? 말해봐요. 무슨 말이든 좀 해봐! 이렇게 달콤한 인생으로 액션에 발을 들이게 되는데 이때부터 3년 후에 만난 대작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으로 다시 한번 지리는 액션을 보여줍니다. 항상 그 주둥아리가 문제야. 컨셉 확실한 빌런 연기로 3명 중에 가장 기억에 남았었는데요. 이 포트폴리오를 갖고 할리우드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병헌의 할리우드 데뷔작 G.I. 조 전쟁의 서막이죠. 이병헌 소속사에서 지원해본 건데 이때 감독이 한 영상을 보고 바로 스톰 섀도우 역에 캐스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영상은 레전드로 남은 일본 팬미팅 영상이었죠. 병모닝 짤을 보고 스톰 섀도우를 떠올렸다는 게 거의 캐스팅 비리가 있었나 의심스러울 정도인데 아무튼 캐스팅은 완전 신의 한 수였습니다. 이병헌의 연기력은 세계적으로도 통했고 영어가 원어민 수준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G.I. 조 2와 레드 더 레전드에 캐스팅되며 바로 할리우드 필모를 쌓아가게 됩니다. This doesn't mean I'm not going to kill you later. 브루스 윌리스 형과 드웨인 존슨까지 나온 블록버스터 작품에서 상당한 비중의 빌런으로 출연한 걸로 이미 설명이 필요 없는데요. 이어서 전세계적인 시리즈 터미네이터 제네시스의 서브 빌런으로 출연하며 할리우드에서 아시안 빌런 역할을 독차지해버립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 작품들도 꾸준히 찍었는데 최민식과 연기력 맞짱을 뜬 악마를 보았다입니다. 그리고 이병헌 필모 최초로 1000만을 넘긴 광해 왕이 된 남자까지 2010년대는 이병헌의 전성기였죠. 내 나라 내 백성이 10갑절 100갑절은 더 소중하오. 그 이후로도 대세를 입증하듯 굵직한 액션 작품들을 연달아 찍는데 국내에선 내부자들, 할리우드에선 덴젤 워싱턴과 크리스 프렛, 에단 호크와 나란히 공동주연 7인의 이름을 올리며 국내 배우 중 가장 할리우드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케이스가 됩니다. 하지만 언어 장벽의 한계 때문인지 모든 역할이 비슷한 아시안 킬러 캐릭터에 집중됐고 그래서 그런지 매그니피센트 7을 마지막으로 국내 작품에 올인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할리우드 활동을 내려놓은 시점부턴 영화보단 다시 드라마로 인기를 얻게 되는데요. 7년 만에 찍은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으로 왜 이병헌이 이병헌인지 입증하고 개새끼네. 그 이후 오징어 게임과 우리들의 블루스까지 모두 엄청난 흥행 기록을 갈아치우죠. 그리고 다음 차기작도 어마어마한데 올해 가을 개봉 예정인 박찬욱 감독이 어쩔 수 없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해고당하고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경쟁자들을 죽이는 한 줄 요약만으로도 이미 보고 싶은 최대 기대작 중 하나죠. 일단은 오징어 게임 3에서 최종 전투를 선보일 예정이라 6월 27일까지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아직 옥겜을 안 봤거나 까먹은 분들이 있다면 3 나오기 전에 꼭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최근 넷플릭스 요금이 또 올라가서 구독 해지하셨다면 월 6,000원대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20초 컷 가입 방법 안내 영상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옥겜을 얘기하는데 이정재를 빼놓을 수 없죠. 생각보다 이정재는 액션 쪽으로 필모가 탄탄하진 않은데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 액션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려 코로나 시기에 400만 관객을 동원했던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는 액션만 보면 진짜 센세이션했는데요.
이때 맡았던 역할 레이의 단독 스피노프 레이가 OTT 시리즈로 제작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아직 업데이트는 없지만 감독과 작가까지 전부 확정된 상황이라 오징어 게임이 끝나고 예고편이 뜰 가능성이 꽤 높아 보입니다. 실제로 레이는 우리나라에서 본 적 없는 것 같은 보기만 해도 살떨리는 빌런 캐릭터였는데 스피노프에선 전세계 킬러들과 한판 붙을 예정이라고 하죠. 유감스럽지만은 이것이 나의 반식이야. 최근 옥게임의 인기로 스타워즈 시리즈까지 나왔던 걸 보면 예상보다 더 큰 거물급 캐스팅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감독으로 데뷔한 액션영화 헌트까지 성공하며 액션에 대한 관심이 더 깊어졌을 것 같은데 일단 정재영도 옥게임 3에서 만나보는 걸로 하고 다음은 원빈과 함께 역대 미남 배우 탑티어에 드는 현빈입니다. 이 둘 때문에 어지간히 잘생기지 않으면 아들에게 빈자돌림 이름을 지어주지 못했을 정도로 원조 얼굴 천재죠. 원빈과 똑같이 존잘의 숙명대로 데뷔 후 로맨스로 끌려다니다가 2010년대부터 액션에 몰빵하기 시작한 선택형 액션 중독자입니다. 영린에서 맨몸 운동으로 다진 피지컬을 공개하고 액션을 맛보기로 보여주더니 공조로 액션계에 제대로 발을 들이게 됩니다. 창궐에선 좀비들까지 참교육하고 공조2까지 연달아 흥행하며 유독 액션 쪽과 잘 맞았는데 교섭에선 수염까지 기르고 액션을 위해 얼굴을 포기하는 수준까지 이르죠. 그쪽이 교섭관입니까? 그리고 최근 하얼빈에서 처절한 액션까지 모두 소화했는데요. 진짜 마동석 수준으로 액션 없으면 안하는 숨어있는 액션 중독자죠. 절대 안 받아. 심지어 지금 한창 손예진과 육아로 힘들 것 같은 시기라 류승범처럼 이 갈고 액션에 올인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 무섭게 실제로 액션을 찍고 있었으니 디즈니 플러스의 야심작 메이드 인 코리아가 올해 하반기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송강호 주연 마야광의 스피노프 시리즈인데 1970년대 격동의 시대를 다룬다고 하고 공개된 스틸컷만 봐도 현빈의 이미지 변신이 예고된 상황입니다. 밤샐 일이세요? 다만 정우성 사생활 이슈 때문에 공개일이 좀 더 밀릴 가능성도 없진 않은데요. 부디 밀리지 않고 빨리 나오길 바라면서 뒤늦게 액션에 올인하고 있는 또 한 명의 배우를 소개합니다. 바로 유지태죠. 왜 그러고 사니? 등신 새끼야. 존나 폼 잡았을 거 아니야. 새끼. 이 형도 훈훈한 얼굴로 멜로와 수정적인 작품도 많이 찍었지만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건 액션이 섞인 영화들의 빌런 역할인데요. 주유소 습격 사건으로 얼굴을 알리고 올드보이에서 말도 안 되는 연기력을 보여주며 연기파 배우로 각인됐죠. 특히 올드보이에서 맡았던 이우진 캐릭터는 아직도 해외에서 최고의 악역을 뽑는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을 정도로 완성형 빌런이었습니다. 나요. 이제 무슨 낙으로 살지? 그리고 이때 이미지의 영향인지 빌런 역할로 또 캐스팅되며 레전드를 찍는데 뚝방전설의 이치수 캐릭터죠. 형님이 와라. 형님, 이제 그만하시죠. 이동진이 탑7 악역으로 뽑았을 정도로 깡패 그 자체였는데 영화 자체는 폭망이었지만 우정 출연으로 나왔던 유지태 때문에 VOD 판매율이 증가한 사례로 유명합니다. 진짜 연기력도 연기력인데 버구의 위압감까지 더해져서 빌런으로 나왔을 때 특히 무서운 유지태인데요. 그리고 이상하게 한동안 액션을 안 찍다가 최근 비질란테에서 제대로 된 액션으로 차기 액션 스타로 눈도장을 찍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면 사람 취급은 해줄게. 심지어 젊었을 때보다 벌크업된 피지컬이 인상적이었는데요. 마동석이랑 붙어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 싶은 거의 유일한 탑급 배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직 그냥 팬들이 만들어낸 루머 수준이지만 유지태가 범죄도시5의 빌런으로 언급되고 있죠. 5편에는 안 나오더라도 8편 전에 한 번은 나올 것 같아서 그 전까지 벌크업을 계속 유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사실상 1부에서 가장 먼저 소개해야 했던 진성 액션 중독자 장혁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장혁을 빼는 게 말이 되냐고 말이 많았었는데 저도 이건 선 넘은 것 같아서 사실 이 영상을 장혁 때문에 만들었습니다. 진짜 이 형이 액션에 대한 애정도로 보면 동석이 형 이상인 것 같은데요. 장혁하면 추노만 떠오르게 된 상황이지만 사실 그 전에 대표 액션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소개했던 화산고죠. 화산고에 전학온 힘순진 역할로 나왔었는데 비주얼부터 액션까지 그냥 액션을 위해 태어난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형도 사실 존잘이라 로맨틱 코미디 쪽으로 집중하더니 액션 쪽 활동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다가 액션에 완전히 빠져들게 만든 작품을 만나게 되는데 장혁의 인생작 추노입니다. 이 지랄 같은 세상!
마동석 하면 범죄도시가, 톰 크루즈 하면 미션 임파서블이 떠오르는 것처럼 장혁하면 100이면 100, 추노가 가장 먼저 떠오를 것 같은데요. 어떤 작품을 하든 대길이의 얼굴과 목소리가 겹쳐 보이는 환각, 환청 증세가 전 국민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꿋꿋이 액션에 대한 열정을 지켜왔는데 액션만 보면 진짜 다 숫작입니다. 대길이의 환생인 것 같은 검객 개선, 일본의 바람의 검심과 건줄 정도의 미친 검술씬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더 킬러 죽어도 되는 아이에선 존윅 스타일로 또 한 번 액션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흥행과는 별개로 액션은 국내에서 독보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었죠. 이처럼 장혁은 사람들이 보든 말든 액션의 진심인 한국의 제이슨 스타뎀인데요. 현재는 딱히 차기작에 대한 언급이 없는 상황이지만 한번 이미지 변신해서 제대로 된 액션으로 흥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치트키 써서 추노2도 나쁘지 않을 것 같죠. 여기까지 한국 액션 중독자들에 대해 다뤄봤는데 해외 액션 중독자 2편도 곧 제작해서 돌아올 예정이니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다음 영상도 보고 싶다면 구독도 추천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엘플릭스의 엘이었습니다. 사랑은